선선한 날씨에 겨울비까지 겹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겨울축제가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인제 빙어축제와 철원 한탄강 트레킹이 내일 시작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범도민운동본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개별 관광객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설 선물로 양양한과가 포함됐습니다. 지역 특산물 양양한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설을 앞두고 한과 공장이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 고온에다 겨울비까지 내려 우여곡절을 겪었던 겨울축제가 드디어 속속 개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낚시터엔 빙어를 쏟아붓는가 하면 얼음판 대신 강물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등 축제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달 초 때 아닌 겨울비에 강처럼 변해버렸던 홍천강 얼음 낚시터. 올해는 강물 위에서 즐기는 고교 낚시터로 개장했습니다. 개막 예정일이 지나도 얼음이 얼지 않자 강 위에 인공 낚시터를 설치한 겁니다. 지금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올랐습니다. 꽁꽁한 얼음판 대신 강물이 부교 위에서 즐기는 낚시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낚시 구멍에 얼굴을 대고 한참 들여다보고 아이와 함께 낚싯대를 조심스레 넣어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애기도 너무 재밌어하고 물고기 많이 잡아가겠다고. 축제의 백미인 맨손 송어 잡기 체험도 시작됐습니다. 미끄러져 나가고 잡았다 놓치기를 수차례. 커다란 송어를 잡기 위해 어린이도 군 장병들도 눈과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요. 실내 낚시터에서는 꼬마 강태공들이 낚시의 묘미를 느끼고 강가에서는 베테랑 강태공들이 한겨울 루어 낚시를 즐깁니다. 올해 얼음이 안 얼어서 축제장에 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루어터 있어서 와서 손맛 봐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출렁이던 인제 빙어호는 은빛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내일 개막을 앞두고 꽁꽁한 얼음판 위로 얼음 구멍을 뚫으며 막바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서양화에서 잡은 빙어를 이곳 얼음 낚시터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8톤의 빙어가 들어갔습니다.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 두께도 두꺼워져 다음 달 2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으로 개최됩니다. 지금 몇 cm인가요, 소장님? 지금 22cm입니다. 이 정도면은 빙어 축제 하는데 얼음 낚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제군 빙어 축제가 금년 들어서 20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개막이 일주일 연기된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도 다시 얼어붙은 한탄강 협곡을 무대로 축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일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이상고온과 겨울폭우로 취소 위기에 놓였던 겨울 축제들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호주입니다. 화재 현장에 가면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화전인데요. 불을 끄다가 물이 부족하면 곧바로 급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화전 옆에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많아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춘천시 신부급 발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찾은 건 주위에 있는 소화전. 가까운 거리에서 물을 빠르게 공급해 불을 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진압 시 소방 차량에 실려 있는 물로는 보통 4, 5분 정도면 모두 물이 소진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소화전 주변 5m 내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돼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소화전에는 연석의 적색 표시와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직접 살펴봤습니다. 춘천의 한 전통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소화전. 차량 한 대가 버젓이 소화전을 막고 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해도 그때뿐. 금세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소화전은 소방관들에게는 주유소 같은 곳입니다. 불을 끄다가 물이 다 떨어지면 소화전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차들로 막혀 있으면 소화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들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협소한 골목에 있는 소화전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인근 소화전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모두 6천여 개. 모두 불이 났을 때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소방당국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이제는 근절하겠다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홍천과 양구, 인제 등 많은 지자체가 수질오염을 부르는 흙탕물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흙탕물 저감을 위해 경사진 고랭지 밭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도 없어 사업 확대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고랭지밭. 가파른 비탈면에 있던 경작지가 계단 모양의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밭 주변을 돌망태로 빙 두르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마련됐습니다. 환경부가 흙탕물 저감을 위해 계단식 경작지를 시범 준공했습니다. 기존 급경사밭을 이처럼 계단식으로 조성했을 경우 토사 유출량이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회수로 주변에 돌망태를 한 번 더 쌓아 흙을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계단식밭을 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비료인지 그다음에 유기비료 등이 유실이 좀 덜 되고요. 토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덜 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아마 증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70%는 국비로, 나머지 30%는 한강 수계기금과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이라 농민들은 부담 없이 계단식 경작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 면적이 5%가량 줄어들고 경사도가 20도 이하에만 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게 평탄화가 되다 보면 생산량이랄지 농업의 어떤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훨씬 더 환경도 살리고 또 소득도 좋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면은 환경부가 2008년부터 흙탕물 저감에 투입한 예산만 1,500억 원. 1년 뒤 계단식 경작지에 흙탕물 저감 효과가 확인되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고랭지 농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대통령의 설 선물에 양양 한과가 포함됐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설 명절 물량을 맞추느라 한과 공장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납작한 찹쌀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집어넣어 모양을 잡고 두 번째 튀겨내자 동그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기계에 옮겨 조청을 골고루 바르고 고무를 묻히면 맛깔나는 유과가 완성됩니다. 포장실에서는 완성된 한과를 색깔별로 종류별로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설 명절에는 4만 세트가량 주문량이 밀려들어 눈코 틀 새 없이 분주한데 올해는 대통령의 설 선물에 포함되는 경사까지 겹쳐 한층 바빠졌습니다. 청와대 선물 납품은 끝났지만 마트 등에 납품하는 명절 물량을 맞추느라 하루 500세트가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향토 기업으로 설악산 맑은 물에 찹쌀, 참깨, 들깨, 약콩 등 지역의 농산물과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져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원자재가 국내산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과가 유탕 제품이다 보니 이 산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름 관리나 유지 쪽에 신경 많이 써서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 설 선물로 선택된 지역 특산품 양양 한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정부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지난해 추진됐던 금강산 개별 관광객 모집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의지를 보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설 명절 이후 추가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금강산 관광을 신청한 전국 720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벤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도민운동본부는 통일부에 금강산 방문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 북측의 공식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원과 화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피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철원 상사리에서 2개체, 화천 풍산리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피사체 3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5마리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도내에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멧돼지는 27건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피사체 발견 지점 인근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철원과 화천 내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평준화고등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실시한 선지원 후 추첨 배정 방식을 통해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평균 75%의 학생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1,000명 이상이 임의 배정으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또 홈페이지 발표 시각인 오후 2시쯤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서버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간 강사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강원대학교 분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없는 대학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비정규 교수에 해당되는 강사는 캠퍼스의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받겠다며 생활임금 보장과 연구공간 제공, 참정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의 비전임 강사는 1,3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시 체육회장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은철, 이성재 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당일 한 후보가 투표소 주차장과 로비에서 대의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기준과 선정 방법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체육회는 선거인단 구성은 대한체육회 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고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춘천 풍물시장과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설 전후인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에는 도로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과 입간판이 설치됩니다. 강원도는 그러나 화재 발생을 대비해 허용 구간 내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설 연휴 기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도시설을 탄력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양구군 월명리와 상무룡리, 두무리 등 국유림 임도시설 164km를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또한 임도를 개방하는 기간에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약용수종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 무단 산림훼손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통합지원센터에 먹거리 인증제를 받은 농산물만 납품된다며 현재 인증제도를 통과한 지역 농가는 142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시범사업 기간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명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학교 급식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정한 양구로부터가 변경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귀남 양구군의회 부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군이 상징물 변경 절차와 관련해 상징물 조례를 위반했다며 상징물 변경 시 여론 수렴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양구로부터는 군정 목표와 철학이 담긴 브랜드로
기존 슬로건과 대표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0회 인제빙어축제가 내일 개막하는 가운데 다양한 경품 행사와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축제 기간 중에 각각 10커플을 선발해 연인과 가족에게 프로포즈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포즈 이벤트와 부모님 사랑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 인제 관내와 빙어 축제장에서 사용한 5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승용차와 대형 TV 등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홍천강 꽁꽁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을 지역 내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셔틀버스는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홍천강 꽁꽁축제와 홍천 정통시장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축제장 관광객을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이 운영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만 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